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약간 그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이 그 일부 많이 오르는 종목들 대형주 급등한 대형주 위주로 이제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 하락한 종목이 2배 이상 2.5배 정도 많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버틸 재간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날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 오늘 사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의해서 특히 금융투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날은 개인들은 계속 사는데 좀 불안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연속 방문 이제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하고 두 번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월이 뭐라고 그럴지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의 CPI, PPI가 높게 나오면서 미국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국제유가의 계속된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 이제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느냐, 여기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물가지수를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또는 올려버리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가 6월에 내려갈지 하반기로 넘어갈지가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금리를 낮추느냐 하반기로 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어쩌면은 하반기도 7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하반기에 FOMC가 4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번 중에 언제냐가 중요한데 7, 9, 11, 12월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게 과연 금리를 낮추게 될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사실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시점을 넘겨버리면 시장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애매한 아주 좀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자자들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비중을 같이 줄여버려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면 불안감도 같이 줄어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한 1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오늘처럼 한 1%대 빠졌다. 그러면 나도 한 100만 원어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한 1000만 원어치를 비중을 줄인다든가 자기만의 방법을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종목이 저는 이제 3% 정도를 딱 잡아놔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더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버텨봅니다. 근데 3%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심상치 않다. 그럼 과감하게 전량 매도해버리거나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 예를 들어 수익을 기준으로 익절을 할 경우에도 한 10%까지 수익이 나고 있다가 오늘 3% 팔면은 7% 수익만 남기고 팔아야 되네. 자, 10%가 머리 꼭대기고요. 7%가 어깨가 되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바로 그 어깨가 되는 거죠. 너무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사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끝까지 버티면서 고집 부리면서 들고 간다? 계속 하락한다면 그러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손실이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 일단 안 좋으니까
예상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거는 장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이 파는구나, 기관이 파는구나 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냥 던지는 거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칼같이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칼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려운 게 매도. 정말 어렵죠. 매도는 뭐 주식을 3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도 없고요. 뭐 칼같이 매도하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약간의 그 욕심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어떤 기준, 내가 내 현금, 내 투자금이 약간 깨지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손실을 확정 짓겠다, 그냥 손절하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어야만 그걸 전제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다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사죠. 그런데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무한대로 계속 키울 필요 전혀 없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명 물린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물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한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은 100만 원도 잃지 못하겠어, 너무 아까워라고 생각하시면 손실을 그냥 마이너스 1%로 확정을 지어버리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1억 원어치를 살 때 그게 뭐 삼성전자든 뭐 셀트리온이든 뭐 무슨 종목이든 어떤 종목을 사면 그냥 난 마이너스 1%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1%에서 다 손절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매수할 때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니까. 올라가면 놔두세요. 올라가면 놔두시고요. 정말 겁나서 난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하실 필요 없고, 오랫동안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잃어도, 또는 뭐 마이너스 한 10%를 까여도, 10% 정도 까일 때까지 있으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한 3% 정도 까여도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번에 장이 좋아질 때 5%, 7%, 10% 올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매도 못해갖고 손실 키우고 물리고 이러는 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는 순간 심리적으로 다 꼬이고요. 심리가 뒤틀리는 순간 올바로 매매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냥 과감하게 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이걸 어떻게 팔아, 아깝더라도 과감히 팔아야 되고, 또 오를 때는 반대로 지금 빨리 팔고 이걸 현금으로 만들고 싶어도 최대한 버텨보시는 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그러려고 했는데 가다가 꺾여서 다시 고점 대비해서 뭐 기준을 잡아요. 마이너스 3%다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3% 밑으로 밀린다, 아니면 특정 이평선이 깨진다, 특정 매물대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놓고 움직이면은 손실을 크게 보지 않아요. 이것도 심리 게임 같은 거라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잦은 매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마다 한 100만 원씩 계속 손실이 생기네, 화가 막 나더라도요, 한 방에 막 치고 올라갈 때 딱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요한 거, 작은 손실을 아까워하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얻질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장이 안 좋을 때 내 손에 현금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장이 딱 바닥을 딱 잡고 턴 어라운드를 딱 하는 순간, 그때 내 손에 있는 현금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을 쥐고 현금 없이 막 조마조마한 상태로 그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저는 오후에 저녁 때 다른 일을 하러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282 종목이 올랐고 610 종목이 빠졌습니다. 0.93%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1% 넘게 하락을 해서 대형주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463 종목이 올랐고 1121 종목이 빠졌습니다. 0.76%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은 0.48% 하락을 해서 코스닥은 대형주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특정 몇 종목만 좋았을 뿐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 중에 금투가 4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선물지수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직 미국 증시 개장까지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미국 선물지수도 계속 좋지 않아서 우리 증시를 좀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24% 올라서 1334원대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다행히 1.54% 빠져서 어제 제가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을 보여드렸는데 약간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8달러대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기술주 부진 그리고 미국 증시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원화 약세폭 확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2차 전지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1% 넘게 오른 종목이 삼성물산 하나만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이 0.7%대 상승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크게 빠진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5%대 하락이 나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15% 정도 올랐고요. 휴젤이 1.48%, 나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솔브레인 정도가 강보합권이었고요. 반면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그 초전도체 발표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됐죠? 한 몇 주 정도 됐나요? 2주, 2, 3주 된 것 같은데 그 신성 델타테크 이제 발표할 때 미리 발표하기 전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재료 소멸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해서 크게 14, 15%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4, 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DI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덴티움도 4%대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철강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남선알미 우가 8%대 하락, 현대 BNG 스틸과 TCC 스틸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 업종 제일 좋았는데 EM넷 상한가, 플레이디 15%대, 알테오젠도 한 15% 정도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빠진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H&B 디자인이 27%대 하락, 서남, 신성 델타테크 최근 초전도체 종목들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머티리얼, 에코프로비엠, 에브리봇도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유한양행과 동아에스티가 4%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은 삼일제약, 유유제약 이유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까지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니아 16%대, 앱클론 1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에스텍파마 4%대, 셀로메드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하락한 이유, 테슬라의 급락 때문에 그렇고요. 테슬라의 급락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중국에서 판매 실적 엄청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추가 가격 인하 우려가 딱 쏟아져 나오면서 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7.16%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좀 분위기 무겁습니다. 좋지 않아요. 이제 반등을 할 때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길게 올라가지 못하고 악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의 분위기는 좀
어두운데 어쨌든 바닥을 잡았다는 그런 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테슬라가 급격히 또 무너져 내리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금양이 4695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이게 이제 진일보한 또 배터리 형태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장착하고 있는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배터리 팩 생산성을 31%가량 향상한다고 이제 오늘 소개가 나왔고, 기존의 뭐 각형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이게 이제 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만약에 테슬라에다가 장착을 한다 그러면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고, 또 배터리 효율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 우리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 생각하면 연비가 한 30% 개선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 세상이 이제 2030년부터는 펼쳐져야 되는데, 실효도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살 때 지금도 좀 멈칫거리게 되는 이유는 충전을 한번 했을 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겨울철에 연비 너무 안 좋다는 거. 이게 이제 배터리 성능 때문에 나오는 그런 나쁜 것들, 우리가 보는 악재들이잖아요. 이거를 이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숙제잖아요, 숙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혁신적으로 좋아진다, 금양 오늘 개발한 것처럼 이런 소식이 나오면 배터리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또 이게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ESS 에너지 저장 그런 장치들도 다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어쩌면은 굉장히 큰 또 하나의 획을 또 긋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양 주가 25% 올랐죠. 자, 반면에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초전도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지난번 LK99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또 나타났다는 이 캡션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발표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대치를 올려놨는데 기대에 못 미친 듯 이런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했든 아니면 못 미쳤든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재료 소멸 우려가 컸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추가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외국인이 오늘 샀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신성델타테크 조금 더 간을 보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이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삼성, SDI,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기아, LG화학, 포스코퓨처, 이 왼쪽에 있는 매도 종목들 보시면 한미반도체, SKC, 삼성전기,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지주, 호텔신라, 이 종목들은 팔았고요. 2차전지와 네이버, 카카오와 자동차, 그죠? 반면에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고, KB금융, LIG 넥스원,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금양, SK, 에코프로머티,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신한지주, KT,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산 종목들인데요. 이 매매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질 때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슈 나왔던 방금 소개한 금양 같은 종목 집중 매수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 또 보면 에코프로 BM, H1B, 제주반도체, 네오셈, 재룡전기, 고영, 미래나노텍, 인성정보, 위메이드, 에브리봇, 성우하이텍, 하나마이크론, HPSP, 이 종목들은 팔았고요. 반면에 엔캠, 에코앤드림, 알테오젠, 우리기술투자, 아프리카TV, 신성델타테크, 나노신소재, CNC인터내셔널, 주성엔지니어링, GST, 하이비전 시스템, T로보틱스, 탑머티리얼, 하이드로리튬, 리튬 종목들도 보이고, 이제 특이한 거 신성델타테크를 샀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투가 매도를 주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했지만 어제 매도한 양의 절반 정도였고요. 연기금은 오히려 계속 사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사고 있어요. 더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난 이틀보다. 그래서 주가가 60만 5천 원까지 빠져서 60만 원대까지 왔지만 60만 원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고요. 대신에 외국인이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이거는 60만 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SKC는 오늘 외국인 매도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11만 2천 주 넘게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매도했는데 연기금이 이틀 연속 사긴 샀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8천 원이 올랐는데 연기금이 올린 것 같이 보이고요. 대신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주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급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이 수급이 완전히 뒤틀렸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전부 금투가 좀 사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네이버는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 금지. 아직은 그렇습니다. 대신에 더 뭐 많이 밀리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이면 그때는 좀 매수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네이버 이따가 이제 차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거침없이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 달 전 7만 원대에서 두 달 전 4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왔고 20만 원 코앞까지 왔는데 야,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 이거는 그냥 수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수급도 기관이 11만 주 넘게 사고 있지만 최근에 일주일 정도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사다가 오늘 금융투자마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외국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올려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 믿고 한번 가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산다면 주가는 20, 최소 20은 터치한다. 그리고 주가가 크게 튀는데 거래량은 어제, 그제, 그제보다 더 많이 나왔죠. 326만 주 거래가 터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지금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하는 가격대가 전혀 거리낌 없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매수세라면 이거는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알테오젠 이제 리포트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눈에 보이고 머크가 목숨 걸었다 하는 제목도 좀 눈에 확 띄죠. 머크의 키트루다 SC 품목 독점 계약 성공, 계약도 공개, 총 마일스톤 1조 4천억, 플러스 상업화 로열티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머크에게 약속된 현금만 1조 4천억 원,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 산도즈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연간 1조 원 넘는다.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상황인데 어디까지 주가 할 수 있을까? 진짜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 뒤쪽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이 머크의 이 키트루다 SC 관련된 로열티를 2%로 책정했을 때, 3%로 책정했을 때, 뭐 4%나 5%로 책정했을 때 주가가 그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다. 이걸 계산을 한 표가 있어요. 지금 19만 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갈 것 같이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주가는 그렇게만 가지고는 가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외국인 수급과 지금 누군가가 사고 있는데 그 누군가라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직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역시 봐드리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주가가 300원 넘게 올라서 지난 이틀간 뭐 빠졌던 부분들을 만회를 해줬는데 생소한 종목이죠. 블루엠텍.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하는 회사일까?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은 전문 의약품을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블루팜 코리아라는 회사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쿨팜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전문 의약품 유통 회사인데, 최근에 그 의사들 파업 뭐 문제, 뭐 지금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업종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관건은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이걸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매출액 그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보면 매출액이 50% 정도, 영업이익도 한 50%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게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미용 성형 제품 매출 증가와 더불어 광고 등 신규 사업의 성장. 그냥 좋은 거예요. 온통 좋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신규 상장을 해서 주가가 유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수급 이런 유통 이 과정에서 굉장히 꼬여버립니다. 이제 시작하고 거래가 딱 개시되는 순간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시작하면 그게 정상적인 유통,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뭐 우리 신규 상장주 많이 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뭐 시간의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은 시간의 거래 결과를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0.5% 정도, 3,000원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상승하고 있고요. SKC는 800원 정도,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300원 정도, 0.16%가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한 500원 정도 300원 늘었다가 1200원 빠졌다가 500원 빠졌다가 지금 1200원 빠졌다가 100원 늘었다가 500원 빠졌다가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블루엠텍은 50원, 0.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보면은 지금 중요한 거, 에코프로를 볼 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 60일선, 초록색 60일선이 맨 위에 있고, 맨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3일선이 더 위에 있는데, 뭐 이건 단기선이니까, 아래쪽에 21일선, 노란색 21일선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그 밑으로 안 빠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하락을 했는데, 어디에 멈췄느냐? 11선 지지를 받았어요. 11선이 60만 200원입니다. 그럼 지금 6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가 바닥 11선이라고 보면, 자, 이제 내일 주가가 60만 원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엄청 팔았고 기관도 팔았는데 주가가 60만 원 지지를 받는다면 이거는 60이 바닥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된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더 빠지면 노란색 21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5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60만 원 정도, 뭐 아무리 많이 밀려도 59만 8천 원 정도 지지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내일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21선 지지 59만 8천 원까지 밀리면 나는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59만 7천 원이나 59만 5천 원이나 이런 자리에다가 내가 팔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매도 걸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1선 지지가 아직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 59만 8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SKC는 오늘 그동안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41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는데 아까 수급을 보셨듯 좀 이상하죠. 개인만 샀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일봉이 13% 넘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241선은 92,500원, 한 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93,000원 정도까지 이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하고 93,000원, 한 92,700원, 6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더 안 빠지고
약간 하락을 할 가능성은 시간에도 빠지고 수급도 꼬여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241선 더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는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제가 길게 이제 번호도 매겨놓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제가 1번 작년 10월, 2번 작년 4월, 3번 작년 6월 말 이때 각각의 최저점 자리들을 선으로 그어놨고요. 이게 18만 9천 원부터 18만 원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18만 8,700원이라는 자리를 곧바로 내일 18만 9천 원 위로 올릴 수 있다면 지금 자리가 1번, 이 1번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주가 반등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밀리면 이제 2번이죠. 2번 18만 5천 원대. 그리고 거기서 더 밀리면 3번 18만 원 정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RSI가 오늘 이제 30.36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이게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이제 멈추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강도는 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권이 계속 팔고 있는 지금 이 흐름 수급이 꼬인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갑자기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이거는 뭐 신고가 그냥 사상 최고가를 깨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급등. 이거는 이제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 급등을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상한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더 워낙 재료가 좋은 재료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눌릴 때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의 더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 다만 지금 RSI가 8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과매수 너무 올라왔다. 그러면 약간의 그 진정 내지는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법한 그런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 3분봉을 보면요. 지금 제가 분봉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게 이틀간 지난 이틀간의 3분봉을 보면 3분봉에서도 주요 지점들 아래쪽에 이제 482평선들 파란색에서 그 다음에 초록색 62평선 이러다가 오늘은요 3월 5일 딱 들어서면서 노란색 이평선을 따라 22평선을 따라 올라오다가 오후에 18만 4천 원 정도 터치를 한 뒤에는 17만 한 6천 원까지 쫙 빠집니다. 한 12시에서 1시 반 사이에. 그때 62평선을 뚫고 내려온 뒤에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뚫고 올라간 뒤에 역시 노란색 22평선을 기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주요 저점들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들이 계속 매수 지점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외국인이 오늘 이 알테오젠 오늘 흐름 분봉 켜놓고 보신 분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뭐 한 1, 2만 원을 그냥 막 올리거든요. 급등주는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 급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가격에 사야지 저 가격에 사야지를 결정하고 손가락을 까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매수를 일정 액수를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런 규모를 프로그래밍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부터 뭐 50억 원어치를 매수해줘. 그러면 촥촥촥촥 현재 호가창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잡아먹으면서 막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마지막에 이제 3분봉의 마지막을 보면 19만 4천 원을 찍고 3시 15분에 찍고 이제 음봉을 2번 만들어냈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도 아침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2평선이 18만 9,500원이기 때문에 약간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가격대가
19만 원 언저리, 18만 뭐 한 7, 8천 원대에서 바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오전에 16만 원, 1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한층 여유롭게 이제 좀 대비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뭐 약간의 며칠 더 이제 좀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아까 현대차증권의 30만 원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엄청난 그 모멘텀을 소화할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것도 맞아서 일정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까지 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뭐 단기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블루엠텍 보면은, 블루엠텍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작하고 나서 쫙 밀려 내려오죠. 이제 작년 12월 13일 날 75,900원까지 갔다가 당일 날 51,000원에 종가가 형성된 이후 다음 날 하한가, 그 다음 날 23% 정도 하락했다가 16% 하락 마감. 야,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그때도 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1월을 거치면서 계속 하락을 해서 16,000원, 17,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여전히 17,300원대, 오늘 310원이 올라도 17,000원대, 16,800원대에서 저점을 잡고 지금 아직 이게 뭐냐면 12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아직도 3개월이 안 지난 거예요. 12월 13일. 그러니까 지금 그 보호 예수 물량이 3개월, 보통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위로 이제 있어요. 제가 좀 투자 설명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블루엠텍도 일정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그 이제 거대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또 지금 보면은 17,000원 밑에서 16,000원대, 뭐 17,000원 정도에서는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업종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의 매물을 좀 더 받아줄 뭐 그런 정도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한 뭐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 업종이 그렇고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 실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뭐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죠.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선물 지수는 보시다시피 뭐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12.5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일단 파월의 발언이 어느 정도 수위를 뭐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폭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드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